안녕하세요. 이 식업과 밝은 성품, 그리고 정멸상 인식하는 거, 더 말씀을 좀 나눠보죠. 세 번째 층은 생멸정보와 기쁨으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층의 생멸정보와 기쁨이 외부 경계에 반응하면 그때 식이 발현된다. 이때는 의도성이 없어도 자연적으로 식이 발현된다. 두 번째 층의 의지가 작용하면 이때에도 식이 발현된다. 이때는 의도성이 작용해서 식이 발현된다. 첫 번째 층의 밝은 성품이 두 번째 층과 세 번째 층을 통과하면 그 순수성이 훼손된다. 두 번째 층을 통과하면서는 의지의 분별로 인해 음기와 양기로 변화되고, 세 번째 층을 통과하면서는 경계와 반응해서 탐진치로 변화된다. 식의 바탕에서 두 번째 층을 이루고 있는 의지가 자시무명의 흔적이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의지를 각성으로 전환시키면 자시무명의 습성이 제도된다. 의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밝은 성품에 치중했던 성향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시무명이 시작되었다. 이게 참 아주 재밌는 부분인데요. 본성층이 있고 그 다음 층이 밝은 성품층이에요. 그리고 밝은 성품 윗단에 이제 의지층이 있고, 의지층 윗단에 이제 식의 정보층이 있어요. 근데 이 밝은 성품층 윗단에 의지단이 있는 게, 의지가 밝은 성품에 탐착해서 밝은 성품 윗단에 있다. 대사행을 하면서 무의각이 투철해지면 이 밝은 성품단하고 의지단이 자리가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각성이 본성단 위에 자리하고 밝은 성품단이 각성단 위로 올라서요. 그러니까 이제 업식과 밝은 성품을 보는 것보다 각성이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보고자 하는 것이 더 강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현재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단, 밝은 성품단, 의지단, 업식단 하는 것이 이것 자체가 자시무명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 식의 구조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의지단을 각성단으로 전환시키면 그 자시무명의 습성이 제도가 된다 그거예요. 물론 이것은 100% 제도는 아니에요. 이제 이 과정에서 50%가 제도되고, 대자비가 완전하게 갖추어졌을 때 나머지 50%가 제도가 돼서 영무 무명진이라는 그 수행 성취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밝은 성품이 본래는 순수한 착함인데, 기쁨이고 착함인데, 얘가 의지단을 거치면 의지의 분별로 인해서 좋고 나쁜 것이 되고, 그럼으로써 좋은 것은 당기는 힘이 되고 싫은 것은 미는 힘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의지에 의해서 밝은 성품이 미는 힘, 당기는 힘으로 이제 변환이 되면서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업식단을 거치면서는 그 유희적 그 성향,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세포들이 갖고 있는 유희적 성향에 물들어서 탐진치가 생겨요. 탐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이 망각의 마음, 이것은 내 마음이 본래 그런 성향이 있는 게 아니고 몸을 이루고 있는 뇌세포들의 그 이기적 성향, 여기서부터 생겨난다. 그러니까 그 신경 경로를 거치면서 그와 같은 성향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느님, 당기느님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음기와 양기가 생겨나고 이 의식으로는 이제 탐심, 감정으로는 진심, 의지로는 이제 치심이 생겨나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 그 의지를 각성으로 전환시켜서 분별을 행하지 않고 온전한 그 밝은 성품의 기쁨을 갖다가 누릴 줄 알고 또 업식단과 반응하면서 그게 탐진치로 변화되지 않고 뇌세포적 습성에 이렇게 굴복하지 않고 그 본래의 그 착한 성향, 착하다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탐진치가 없어. 그 착한 성향을 갖다가 훼손시키지 않으면 거기서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과정이 제도가 되는데 그 비로자나가 대사행을 할 때 밝은 성품이 일으키는 변화에 치중해서 본성을 보는 거를 갖다가 이제 놔버린 그 습성이 현재 우리 식의 그 식의 구조 안에서는 이런 형태로 남아 있는 거죠. 이것도 참 뜨악한 일 중에 하나죠. 식의 구조가 이렇게 본성단에서부터 근단에 이르기까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거기서 계속 이 부정적인 것을 찍어내는 이런 것이 된 거예요. 마치 그 오염된 그 그릇에다가 맑은 물을 받으면 그 물도 오염이 되듯이 식의 그 통로가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염된 통로로 내방하는 그 순수한 정보들이 거기서 이제 오염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아주 뜨악한 일이다. 본성의 간극으로 식의 상태를 비춰보지 않으면 식의 바탕이 드러나지 않는다. 식 자체를 통해서 그 바탕을 보고 자 하면 세 번째 층만 인식될 뿐 두 번째 층과 첫 번째 층은 인식되지 않는다. 식 자체만을 가지고서 그 바탕을 보려면 업식단만 인식이 되지. 그 밝은 성품단, 이그 각성단 이제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밝은 성품을 운용해서 몸을 제도하는 것은 사선정 이후에 이루어진다. 그 이전 단계에서는 선천기와 후천기를 활용해서 몸의 제도를 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비상처 해탈을 이루려면 칠선정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초선정에서부터 칠선정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자기 제도를 해왔어야 돼요. 그래야 이 과정을 갖다가 이제 그 소화해낼 수가 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과정이 육바라밀이라는 거죠. 그죠? 선정바라밀, 육바라밀의 소리에서 선정바라밀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이 육바라밀이 이렇게 방대하다. 근데 그냥 육바라밀을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극락세계의 그 연못가에 심어져 있는 그 나무들이 바람이 불면 그 나뭇가지에서 이렇게 육바라밀의 소리, 뭐 불기멸의 소리, 뭐 공무화의 소리,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법문처럼 이렇게 한다 해서 이제 그 소리라는 걸 놓고 하나하나의 이제 그 뜻을 풀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육바라밀이라는 게 선정바라밀이라는 이 과정 하나만을 놓고서도 이렇게 아주 그 방대한 수행 체계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냥 간단한 몇 마디로 그것이 육바라밀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 일인가. 저도 이 육바라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아주 비상처 해탈, 이거는 또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바라밀을 증득한다, 특히 선정바라밀을 성취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정의 단계마다 몸의 제도를 이루는 범위와 방법이 서로 달라진다. 초선정에서는 육장의 순화를 행한다. 이선정에서는 육장의 순화와 척추뼈 순화를 행한다. 선천원기를 각성시킨다. 삼선정에서는 반신소주천과 갈비뼈 순화를 행한다. 사선정부터는 밝은 성품을 운용하면서 몸을 제도한다. 육부의 순화와 꼬리뼈 순화를 행하고서 반신소주천을 완성시킨다. 밝은 성품과 선천기, 후천기를 하나로 합쳐서 밝은 성품의 자연적 성향을 제도한다. 오선정에서는 말초신경을 순화한다. 생식 호르몬을 제도하고 환정 본회를 이룬다. 공무변체정에서 행해지는 자기 제도이다. 육선정에서는 머리뼈 순화와 중추신경을 제도한다. 식무변처정에서 행해지는 자기 제도이다. 칠선정에서는 세포 제도를 행한다. 이 과정에서는 사륜삼매를 활용한다. 사륜이란 풍륜, 지륜, 수륜, 화륜을 말한다. 세포 생명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성분이 바로 사륜이다. 지수화풍 4대와 교류하면서 세포 제도를 행한다. 이게 이제 팔선정의 이제 그 구체적인 행법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비비상처 해탈에서는 이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성취가 돼야 돼요. 우선 육장의 순화를 보면 이제 장부 순화는 중심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명치 후 1cm, 속으로 5cm 정도 들어간 자리에 의지를 두고 그 자리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이 자리가 중심이다.
중심은 오장의 상태가 반영되는 자리이다. 또한 머릿속 시상과 공명하는 자리이다. 중심은 마음거울로 쓰인다. 중심을 통해 장부를 순화한다. 중심 세우기는 일상관하고 같은 과정이죠. 정토 16관에서는 이제 일상관에서 중심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장부는 육장 육부로 이루어져 있다. 육장은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삼초이다. 생명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이면서 감정이 내재되어 있다. 육부는 담, 소장, 의, 대장, 방광, 심포이다. 생명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이다. 식의 상태에 따라서 육장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진다. 육식의 상태에서는 감정이 생겨나고 생명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칠식의 상태에서는 육장에 내재되어 있던 각각의 주체의식들이 깨어난다. 육장의 하나인 삼초는 뇌의 신경 영역이다. 시상핵과 대뇌 변연계, 대뇌 연합령을 연결하는 파페치 회로가 삼초의 영역이다. 칠식의 상태에서 시상으로 들어가면 6개의 주체의식이 합쳐지는 장소가 있다. 그 자리는 몸의 오장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오장을 이루고 있는 5개의 주체의식과 머리를 이루고 있는 1개의 주체의식이 이 자리에서 합쳐지면 생각이 일어난다. 오장의 의식을 전오식이라 하고 생각을 후육식이라 한다. 전오식이 합쳐져서 후육식이 생긴다. 시상에서 생겨난 생각이 파페치 회로를 타고 돌면서 사유가 행해진다. 육식의 상태에서는 내가 한 사람이다. 칠식으로 들어가면 내가 6사람이다. 육식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장부순화가 있고 칠식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장부순화가 있다. 육식의 장부순화는 초선정에서 행해지고 칠식의 장부순화는 이선정에서 행해진다. 육식의 상태에서 행해지는 장부순화는 표면적 순화이다. 육식의 장부순화는 장부 간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간비자 균형, 심폐 균형, 신장 균형, 머리와 몸통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육식에서 행해지는 장부순화이다. 칠식으로 들어가서 장부순화를 해야 미세적 순화가 이루어진다. 칠식에서는 육장에 내재된 각각의 주체의식을 제도의 대상으로 삼는다. 육장의 주체의식을 제도하려면 먼저 각각의 주체의식을 일깨워야 한다. 그런 다음 교류해야 한다. 간의 주체의식과 만나고 심장의 주체의식과 만나고 폐비장, 신장의 주체의식과 만나야 한다. 육장의 주체의식이 깨어나는 모습이 있다.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공통점이 있다. 그것이 바로 색깔이다. 이 과정은 뭐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가 수련으로 해봤던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생략할게요. 육식의 상태에서 장부를 쏘나하는 방법으로 옴자 발성법이 활용된다. 옴자 발성을 통해 장부를 순화하고 중심을 세워준다. 장부는 감정과 의식 상태에 따라 본래의 고유성이 훼손되어 있다. 장부의 균형을 깨뜨리는 요인이 응기이다. 응기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부정적 의지이다. 응기가 정도 이상 누적되면 신경 간의 교류가 과도하게 이루어진다. 의식과 의식이 무작위로 교류하는 것이 번뇌이다. 번뇌가 많은 사람은 수련에 집중할 수 없다. 효율적인 수련을 위해서는 몸 안에 누적된 음기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어야 한다.
옴 수련을 하게 되면 발성의 파동을 통해 몸 안에 누적된 음기를 밖으로 배출시킨다. 옴소리의 파장은 몸 안의 음기를 제거하면서 수련 공간까지 정화한다. 자세를 바로잡고 앉는다. 가부좌나 반가부좌도 좋고 반듯한 의자에 허리를 세우고 앉아도 좋다. 목과 어깨를 가볍게 흔들어 긴장을 풀어준다. 목과 어깨는 편안하게 하고 척추는 곧게 편다. 그런 다음 명치에서 1cm의 몸속으로 5cm 들어간 자리에 의지를 둔다. 숨을 아랫배까지 깊이 들이쉰다. 너무 의도적으로 숨을 밀어넣지 말고 편하게 들이쉰다. 호흡을 하면서도 가슴바탕의 중심을 지속적으로 느껴본다. 숨을 내쉬면서 옴 하고 소리를 낸다. 혀는 입안의 가운데에 위치한다. 중심에서 옴소리가 시작되어서 둥근 구의 형태로 울려 퍼지도록 한다. 옴소리를 발성할 때 소리의 파동을 둥글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부의 순화와 기운의 내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풍선이 점점 부풀어 나듯이 가슴에서 몸 전체로 옴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한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연습한다. 음하고 소리가 둥글게 퍼질 때 몸에서 일어나는 진동을 좀 더 섬세하게 느껴본다. 가슴 중심에서 시작해서 폐부 그리고 장부와 머리, 팔다리, 온몸 전체가 진동하는 것을 느껴본다. 옴소리의 진동을 상상하지 말고 직접 느껴야 한다. 체득될 때까지 계속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장부에 쌓여있던 탁기가 몸 밖으로 빠져나온다. 그때 몸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난다. 목 부위에 마비가 올 수도 있고 폐와 심장 부위 또는 전신에서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다. 일종의 명현 반응이다. 그런 증상은 대개 금방 사라진다. 옴 발성을 몇 차례 해보면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소리의 높이가 정해진다. 너무 작게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한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수련하는 것이 좋다. 수련 시간은 1시간 이상을 해야 한다. 수련이 깊어질수록 같은 시간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자세를 취한 다음 중심에 의지를 두고 아랫배 깊숙이 숨을 들이쉰다. 옴. 이렇게 발성을 하면서 소리의 진동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낀다. 진동을 보다 선명하게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한다. 진동이 일어나서 퍼져나갔다가 다시 멈추었을 때 그 바탕에 자리한 고요함을 인식한다. 숨을 들이쉬면서도 가슴 바탕에 고요함을 주시한다. 오음하고 발성을 하면서도 진동이 퍼져나가는 이면을 주시한다. 아무렇지 않은 자리,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가슴 바탕을 느껴본다. 오음 발성하면서 요것 좀 같이 잠깐 해볼까요? 숨을 아랫배까지 깊이 들이쉬고 옴. 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슴 바탕의 편안함, 아무렇지 않음,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같이 주시하고, 그렇게 해서 가슴 바탕이 편안해지면 이것이 이제 무심처가 갖추어졌다, 또는 심의 공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방법으로 옴자 발성을 하시면 되고, 예전에 이 옴수련 처음 할 때, 그때는 그래도 한번 모이면 한 30명 정도 모여가지고 이제 수련을 하는데, 이 발성을 하다 보면 그 목이 안 움직여지는 사람이 있어. 옴 하고 나서 일어나려는데 목이 안 움직이니까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굳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어째요 어째요. 그게 이제 이 폐에서 막 탁기가 나오면서 목이 굳은 거야. 그 사람이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큰 트럭이 뒤에서 와서 꿍 받아갔대. 박아가지고 이제 그때 목이 아파서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옴수련을 하니까 그 부위가 아파지면서 못 움직이겠다 이제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풀어줘서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가려움증, 뭐 어떤 사람들은 막 기침을 막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데, 그 동해에 사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스님이 이 양반이 이제 갑상선이 이렇게 부었어요, 이렇게. 근데 옴수련을 하니까 기침이 나오면서 막 가래가 그렇게 나오더랍니다. 그래갖고 아예 세숫대야를 자기 옆에다 갖다 놓고 오음하다가 기침 나오면 침 받아 놓고 하고 이렇게 며칠을 했는데 침이 가득 찼더래. 그때. 그러고 갑상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이 살이 쫙 빠져갖고 왔어요, 자랑을 하고. 아이 기특하다. 아주 엄청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 몸 상태에 따라서 옴수련만 해도 아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막 피부에 땀띠처럼 막 타타타타타타 이렇게 막 피부에 발진이 났어. 그러고 며칠 지나니까 거기서 그 쌀알보다 조금 작은 알갱이들이 그 피부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여드름 짜면 우리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죠. 그게 엄청 큰 덩어리들이 그 쏙 빠지면 구멍이 뽕 뚫어져 있어요, 피부에. 그런 증상도 나타나고. 그게 아주 참 다양한 증상들이 있었죠. 그래도 그거를 다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수련해서 다 큰 그런 성취들을 이루었는데, 이 옴수련에 그 연관된 그 수련기는 참 재미난 것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하다 보면 그런 그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진동만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진동과 고요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심이 돈독하게 세워진 것이에요. 이때부터는 이제 일상 속의 모든 현상을 가슴으로 비춰보는데, 그러다 보면 이 고요함이 벽과 같이 튼튼해져요. 이게 이제 이선정에 들어간 거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옴하고 내쉰다. 옴 소리가 둥글게 퍼져나가도록 하면서 가슴바탕의 고요함을 함께 주시한다. 호흡을 들이쉴 때 중심으로 기운을 모아준다. 다시 옴하고 내쉬면서 가슴바탕을 주시한다. 이 과정을 반복한다. 가슴바탕을 주시하고 있기만 해도 저절로 기운이 모여든다. 몸 전체의 피부 감각을 활용해서 중심으로 기운을 끌어들인다. 옴소리가 구의 형태로 울려 퍼지면 들숨을 따라 구의 중심으로 다시 기운이 집약된다. 옴소리가 둥글게 멀리 울려 퍼질수록 끌어들이는 기운의 양이 많아진다. 기감이 깨어나 있으면 몸 전체로 기운을 느낄 수가 있다. 피부와 몸 전체에 조여드는 듯한 느낌이 생기고 쩌르르한 기감이 형성된다. 가슴이 부풀어서 뻥뻥해진다. 때로는 가슴이 밝은 빛으로 환해지는 것을 보기도 한다. 이게 이제 옴 수련을 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집약시키는 방법인데, 공간이 둥글게 분할이 되면 그 구의 중심으로 에너지가 모여요. 우리가 연못에다가 돌을 이렇게 퐁 하고 던지면 물 파문이 이렇게 쫙 퍼져갔다가 다시 이렇게 하나로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이게 공간이 분할되는 것에 따라서 진동이 모이고 흩어지는 그 원리인데, 발성을 통해서 파동을 일으킬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예를 들어 요 가슴 바탕에서 옴소리의 진동이 일어나 가지고 몸으로 밖으로 이렇게 구의 형태로 퍼져 나가면 소리가 퍼진 그 영역 안에까지 그 공간이 그 소리 파동이 다시 돌아올 때 에너지가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감각으로 받아들이는데, 피부로 이제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 중심 자체의 그 느낌으로 또 그 에너지를 갖다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발성을 하면 할수록 힘이 붙어서 그 에너지 양이 증가하고, 가슴 바탕에 에너지가 쌓여서 에너지의 벽이 생기면 그게 중심이 벽같이 인식되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막 철벽처럼 아주 단단해지는 이런 이제 그 경지도 경험하게 되고, 밋밋한 벽처럼 중심이 이렇게 딱 쳐져서 그 마음에 각성을 두면 그거 자체가 부동심이 되는 일체 감정의 그 흔들림이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왕 옴자 수련을 하면서 이렇게 정확한 공법에 입각해서 옴자 수련을 해서 외기를 몸 안으로 집약해 드리는 효과를 거두어라. 그것이 이 무심처를 진보시키는 그 역할도 해주고, 나중에는 그걸 이제 후천기의 집약이라 그래요. 밝은 성품이 생성되면 나중에는 그 밝은 성품과 합쳐서 이 생명 에너지를 갖다가 운용하는 그 방법을 체득하게 된다. 그렇게 같이 병행하면 돼요. 열이 발생해서 몸이 후끈해지기도 하는데, 숙달이 되면 기운이 안으로 갈무리 되면서 평안해진다.
그 상태에서 장부순환은 더욱더 심화된다. 가슴 바탕의 고요함도 더욱더 튼튼하게 자리 잡는다. 이 온발성은 일단은 장부를 씻어내는 이제 봉법이에요. 그래서 의식의 부정성으로 형성된 그 냉기들이 전부 다 장부에 가서 박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옴자 발성으로 씻어낸다. 중심의 편안함이 깊어지면 중심과 육장을 하나씩 연결한다. 먼저 심장을 연결한다. 편안함을 바탕으로 삼고 심장에 대한 그리움을 일으킨다. 마음이 조급해서도 안 되고 선입관이 있어도 안 된다. 그리움이 지나쳐서 편안함이 흐트러져도 안 된다. 중심과 심장을 연결해 놓고 지극하게 기다린다. 어미닭이 알을 품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심정으로 심장을 느껴본다. 심장의 주체의식이 깨어나면 눈, 귀, 코, 입, 몸, 생각을 통해 경상이 드러난다. 눈으로는 색깔이 인식된다. 붉은색이다. 시야가 온통 붉은색으로 채워질 수도 있고 붉은색 빛을 인식할 수도 있다. 때론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붉은색 털을 가진 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귀로는 소리가 인식된다. 벌레 소리, 말발굽 소리, 종소리, 목탁 소리, 속삭이는 소리, 천둥, 벼락치는 소리 등등의 다양한 소리가 들려온다. 코로는 냄새가 맡아진다. 천상의 향기 같은 그윽한 꽃향기가 풍겨오기도 하고 시궁창 냄새 같은 악취가 진동하기도 한다. 입으로는 의도하지 않았던 말들이 튀어나온다. 방언하듯이 못 알아듣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특정한 대상과 연관된 말이 나오기도 한다. 전생의 일이나 미래를 예언하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몸으로는 초감각이 발현된다. 감각을 통해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기도 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몸 상태와 일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생각으로는 다양한 현상들이 드러난다. 과거와 미래를 보기도 하고 다른 세계와 교류하기도 한다. 상대의 생각과 일치가 되기도 하고 영혼으로 존재하는 생명들과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도 한다. 심장의 주체의식이 깨어나면 언제 어디서든 임의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된다. 마치 친구처럼 대화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도 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자기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능력을 쓰면서 아상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심장의 주체의식을 깨웠으면 그 다음에는 간이나 비장의 주체의식을 깨운다. 일치시키는 방법은 똑같다. 다만 심장의 주체의식이 도움을 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깨어난다. 때로는 오장의 주체의식끼리 서로 부딪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따로따로 발현시켜서 서로 회합시켜야 한다. 이 또한 장부순환의 과정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정이다. 이제 심장과 폐의 주체의식이 이제 가장 쉽게 깨어나는데, 이제 심장의 주체의식이 깨어날 때 보통 이제 눈의 시각적인 그런 증상이나 언혼, 이제 이것이 발현이 되고요. 개를 먼저 발현을 시켜 놓으면 그 개가 이제 다른 간을 발현시킬 때도 심장이 도움을 주고, 비장을 할 때도 이제 심장이 도움을 주고, 이렇게 이제 심장의 주체의식이 다니면서 그 오장의 주체의식을 갖다가 일깨우는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먼저 심장의 주체의식을 깨우고 그 다음에 다른 장부의 주체의식을 깨워가는 것이 순서상으로도 좋다. 그래서 이제 요 중심자리라는 것 자체가 심장의 주체의식과 가장 이렇게 가까운 자리예요. 본래 이제 심장의 주체의식은
명치에서 왼쪽 가슴에 이제 자기 손바닥 이렇게 하나 놓은 지점, 요 지점이 심장과 폐에 주체의식이 내재된 중추점인데, 그래서 여기를 이제 먼저 자극을 해서 그 주체의식을 갖다가 발현시키면 그게 이렇게 중심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와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중심에서 이렇게 텅 빈 그 자리가 생겨나는데, 그렇게 해서 심폐의 주체의식을 같이 깨워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폐의 주체의식을 같이 자극할 때는 꼭 옴자 발성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뭐 아미타불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하든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마음을 두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다 보면 요 자리에서 심장과 폐의 주체의식이 같이 깨어나고, 그러면서는 이제 시각적으로는 붉은색과 흰색, 이것이 이제 같이 인식이 되고,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서 분홍색 그 빛깔로 이제 인식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피부 쪽에 칠식이 발현이 되고, 언혼과 이제 시각혼이 발현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이제 일부의 청각혼도 이제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폐의 혼의식이 이제 깨어나면 청각혼도 같이 자극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되면 이 이제 그 외부 의식과 교류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문득 그 공간에 있는 외부 의식도 인식이 되고, 이제 사람하고 같이 있는 외부 의식도 인식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장애도 많아지지만 아는 것도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조심해야 될 것이 그 아는 것이 많아지는 데서 오는 그런 에고, 이것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아주 뭐 그 알아지는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갈무리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또 그것이 또 마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단도리를 해야 되고, 뭐 속으로는 어떻든지 간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튀어오르지 않고 부조화스럽지 않고 어떤 공간, 어떤 사람들 속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그 격을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성취가 있고 거기서 능력이 발현됐을 때 그것을 갖다가 예고를 증장시키는 것으로 쓰지 말고 그렇지 평범하게 그런 일상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다른 장부의 주체의식들이 깨어나면서 나타나는 경상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상 또 다음 시간에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육장육부와 의식의 연관성, 그리고 의식의 부정적 활용이 육장육부의 음화에 미치는 영향,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데 그거 한번 미리 읽어보고 다음 과정 한번 미리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